안녕하세요. 이번 섹션 발표를 맡은 한국 에머슨의 조선해양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변재웅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조선 시장 상황을 알아보고 현재 조선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파악하기도 전에 여러 곳에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정은 점점 더 컴플렉시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조선소의 디자이너로만 배를 건조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져 프로젝트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고 디자인은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주변 상황은 어떠신가요? 중국 조선소의 도약과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선소의 경쟁으로 가격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레이버 코스트는 올라가고 가격 경쟁률을 지키기 위한 건조 기간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리스크 컨트롤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컨트롤의 고객들, 선주들은 리스크 컨트롤의 일환으로 예전 조선소에 배만 건조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캐펙스가 아니라 아펙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디지털화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언컨택트 진행할 수 있는 IIoT 솔루션이나 또는 크라우드 베이스 엔지니어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소의 디자인 상황은 어떤가요?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조선소는 기존 방향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프로세스 체인지는 계속 일어나고 이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체인지, IO 데이터베이스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술자, 고노령자의 퇴직으로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엑스퍼트 엔지니어의 부족으로 휴먼 에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을 리딩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제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커미셔닝 셀프 다이고노스틱. 세 번째로 버추얼라이제이션 앤 크라우드 엔진. 마지막으로 와이어리스 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렉트릭 마셔링 스탠다드 캐비넷입니다. 기존의 방식, 트레디셔널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필드 인스트루먼트, 트랜스미터부터 센트럴라이징 케이블을 끌고 와서 거기에 터미널 블록에 물리고 이것을 또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터미널 블록에 커넥션을 시켜줍니다. 이러다 보면 커넥션 드로잉들을 두고 루프 드로잉,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커넥션 에러들 많은 부분들이 코스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일렉트릭 마셔링이라는 것을 디벨롭을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에머슨에서 약 7년 전에 개발하였으며 지금은 컨트롤러 업체들, 자동제 업체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드 케이블이 올라와서 직접 참이라는 터미널 블록에 물리고 걔는 I/O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드 케이블, 일렉트릭 마셔링부터 컨트롤러까지는 랜이나 아니면은 파이브 옵틱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필요 없는 아까 말씀드린 커넥션 도면이나 커넥션 하는 필요 없는 일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른 매너워 코스트들은 매너워 시간과 코스트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이제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16채널, 32채널 I/O 모드를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한 채널씩 DVD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채널별 아이솔레이션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었으며 필드 케이블은 터미널 블록 처음에 터미널 블록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셔링 캐비넷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블 도면을 필드 케이블 도면, 시스템 케이블 도면 2개씩 들고 다니는 거를 이제는 필드 케이블 도면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에머슨은 보시는 것처럼 약 42개의 I/O 채널을 디벨롭하였습니다. 또한 IS 베리어 인크루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면 베리어를 별도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디자인이 단순해지고 또한 캐비넷의 스페이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I/O 컨트롤러를 컨트롤에 자유롭게 어사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FAT 중이나 아니면 그 전에 선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패키지, 프로세스를 모은다든지 또는 에어리어별로 모아달라고 해서 FIT 기간 중에 케이블 커넥션을 다시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 방식을 통하게 되면 어느 I/O든 컨트롤러에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언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캐비넷의 사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를 하나의 채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I/O가 픽스되지 않아도 럼썸 I/O로 캐비넷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기본 채널, 기본 캐비넷 8에서 8에서 2200의 사이즈의 캐비넷을 갖고 있으며 I/O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I/O 카드가 약 98개의 I/O 채널을 커버를 합니다. 그 라인이 3개가 연결돼서 약 300개의 I/O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스마트 정션 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I/O들을 직접 로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IOC가 내려간 98개 채널의 리모트 I/O 스마트 정션 박스가 있고요. 그거의 반으로 48개 채널을 할 수 있는 작은 형태의 I/O 카드들이 있습니다. 판넬들이 있습니다. 이 판넬을 로컬에 놓으시게 되면 기존의 정션 박스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 정션 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비넷을 사용하시게 되면 로어 엔지니어 월이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또한 디자인을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정션 박스 외에 좀 더 디스플레이하기 편하게 언리미티드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참 인크로저를 필드에 자유자재롭게 놓으시고 필드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I/O들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끌어오진 않고 이 참 정션 박스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희 참과 스탠다드 캐비넷과 스마트 정시용 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웍들, IO를 디자인한다든지 스페이스 사이징을 한다든지 커넥션 도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많은 웍들을 줄이실 수가 있고 컨트롤러에서 정시용 박스로 직접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웍을 줄이는 만큼 코스트도 세이빙 하실 수 있고 시간도 세이빙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LNG 캐리어의 경우에 카고 머시너리에서 약 4,0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와이어링 페이가 4,000에서 4,500포인트 됐을 때 캐비넷은 약 16캐비넷이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일렉트릭 마셔링을 사용하셨을 경우 저희가 리얼 디자인을 해보니까 약 10개 정도의 캐비넷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정션 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IO들이 로컬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의 캐비넷, 컨트롤러 케이블만 놓이면 됩니다. 조선소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선주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퀴프먼트 룸의 스페이스죠. 일렉트릭 마셔링이나 또는 스마트 정션 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웍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을 간소화하실 수 있고 인스톨레이션 코스트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커미셔닝입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테스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테스트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예전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쉬운 정보소들이 나가서 워킹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계시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케이블 커넥션을 뜯어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일렉트릭 마셔링과 다음에 보여드릴 SM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마트 커미셔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약 2.3, 하나의 포인트당 2.3시간 정도가 포함됩니다. 조선은 특히나 트랜스미터들이 구석구석에 모여져 있으시죠. 이거를 쉬운 정보소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O가 늘어날수록 이 시간은 부하기수적으로 늘어나시게 되겠죠. 하지만 에머슨의 스마트 커미셔닝을 사용하시게 되면 한 포인트당 약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단순화되시는 거죠. 그죠? 컴퓨터 디바이스를 빠르게 하실 수 있고, 오토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고, 리소스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한 포인트는 약 5분인데, 60포인트를 하게 되면 5, 6,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포인트당 약 30초 정도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바로 이 타입은 일렉트릭 타입으로 가능합니다. 전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의 시간에 하나의 포인트당 계산을 플러스 알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낮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퇴근하실 때 걸어놓고 아침에 오시게 되면 모든 펑션 테스트가 끝나 있는 거기에 에러 같은 부분만 찾아서 별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고나스틱입니다. 기존 타입들은 쉬운 정보소들이 트랜스미터가 들어왔을 때 핸드헬드 커뮤니케이션을 들고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태그 넘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 스테이터스는 양호한지, 파워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하지만 에머슨의 시스템은 IES를 통해서 직접 필드 인스트루먼트까지 다이고나스틱을 해서 이런 부수적인 일은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선주들이 그 배를 운항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케이블을, 트랜스미터를 체크를 하시게 되죠. 이런 부분 또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M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시스템은 에머슨 IE에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타 시스템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IMS를 사가지고 가셔서 인터페이스를 하시게 됩니다. AMS 기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트 컨피그레이션, 다이고나스틱, 캘리브레이션, 마지막으로 다큐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언컨택트 시제에 중요시되고 있는 버추얼라이징, 크라우드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IO를 프리징하고 그 IO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각종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FAT가 끝나면 딜리버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에머스는 크라우드 엔지니어링을 통하면 이 기간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스탠다드 캐비넷을 통해 하드웨어를 럼썸 IO에 바로 구매하려고 하실 수가 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작업은 버추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IO가 픽스되지 않으셔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은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위에 보시는 기간에 약 3에서 6개월 정도를 세이빙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은 리모트 버추얼 오피스라고 해서 RV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들이 에머슨은 아시아의 인도의 푸네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대륙, 유럽 대륙에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기능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추얼 서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버추얼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하드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FAT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PC에서는 조선소죠. 조선소에서는 프리 FAT를 모이지 않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FAT 마찬가지로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금 뭐 너무 잘 돼 있죠. 이곳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커넥션해서 FAT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다 보면 FAT에 그만큼 성능이 우수해지겠죠. 또한 엔지니어링이 플렉시블하죠. 마지막으로 이동에 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간들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섹션의 마지막인 와이어레스 하트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 핸드폰 지금 안 갖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몇 년 전입니까? 스마트가 나오기 전에 누가 이렇게 핸드폰이 지금처럼 다들 발전이 빠를 거라고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스마트 핸드폰으로 하고 계십니다. 와이어레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와이어레스 트랜스미터를 개발한 거는 약 10년 전입니다.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미 육상에서는 다 프로분 기술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선도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약 10년 전, 15년 전이죠. 10년 전에 조선소와 운항하는 배에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와이어레스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약 5년 전에 LNG 캐리어에 올라가서 커프덤과 머시너리에 와이어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죠? LNG 캐리어, 그 다음에 배에서 모두 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신할까? 커퍼덤 다 아실 겁니다. 커퍼덤은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 철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로 메인터넌스로 해서 지그재그로 만들어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커퍼덤 맨 바닥에 와이어레스 트랜스미터였고 탑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통신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캐리어는 스페이스 자체가 일반 육상의 플랜트처럼 굉장히 와이드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일 크다는 VLCC 또는 LNG 캐리어 전체적으로 약 500m 아니면 그 이상 정도밖에 돼요. 저희들 에머슨의 와이어레스는 와이어레스 하트라고 해서 메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트랜스미터 자체가 자기가 시그널을 주지만 옆에 트랜스미터가 어떤 블록에서 통신되지 못할 때 받아서 리피트를 해주는 리피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시너리라든지 카고 또는 온보드에 어디나 설치하셔도 가능합니다. 에머슨의 하나의 게이트웨이는 트랜스미터를 약 100개까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LNG 캐리어에서 FSR에서 가장 문제점은 스킨 타임입니다. 와이어레스를 사용하실 경우 배터리를 해서 케이블이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레귤레이션상 모든 포인트들은 1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초로 하실 경우에 저희 배터리는 약 6개월 정도밖에 버텨내지 못합니다. 6개월마다 변경합니다. 조선소의 요청으로 저희가 중간에 디바이스를 하나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처럼 전원을 공급을 받고 신호만 와이어레스로 나가는 그런 배터리 커넥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에 전원을 가실 필요가 없이 케이블링과 와이어레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아시겠지만 트랜스미터 어느 곳이나 전원 케이블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C/DC 컨버터를 개발하고 있어서 어느 전원이든 꽂으실 수가 있고 또 끝나면 나머지 시그널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레스로 메인 시스템에 정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앞에 보여드린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시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미터까지 다이고나스틱이 되고 트랜스미터의 수명, 어디가 고장났는지, 전원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신호는 잘 나가고 있는지, 얘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그만큼 테스트기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리기 위한 커넥션 도면, 다큐멘트워, 레이버 코스트, 케이블링 다 끊으셔야 되죠. 끊은 레이버 코스트 모든 것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게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